토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는 기초지자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회 폐지안 무엇이 문제 있고 어떻게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 행정학과의 최호택 교수입니다. 모처럼 제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아마 올해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신천식 박사님과 같이 하는 이슈토론 하게 돼서 무지하게 영광이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지역사회 이슈를 가지고 하는 이슈토론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지하게는 어디 말인가요? 충청도 말입니다. 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얘기고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개선안 주요 내용 뭐가 있는지 우리 최 교수님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한 20가지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광역시도 산하의 기초 단체 장 선거 이것을 이제 폐지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 그 선거를 폐지하고 지방행정과 같이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창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만은 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 소환의 요건이 지금은 100분의 20인데 이것을 100분의 15로 이것을 이제 낮추는 방안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돼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서 좀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안도 이것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이건 예.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도 시행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방의회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독점했는데 이것을 이제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주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안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보면 여의도 정치와 비교해서 지방의회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여의도 정치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몰라도 중구 같은 경우도 중구의 의원들 소환하겠다, 현수막 붙어 있죠. 예, 붙어 있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중구에서 지금 현수막 붙게 된 사연이 뭡니까? 예, 내년도 중구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약 한 10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삭감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중구뿐만 아니고 대전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효문화풀이 축제 예산 5억 원, 그리고 칼국수 축제 1억 원, 그리고 이제 이 디트니스트 사옥 뒤쪽으로 중교로 문화체험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예산,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난방비 관련돼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10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 예산,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구 구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최 교수님은 지방자치 전문가이시고 대학에서 오래 강의도 하고 계신데 지방의회 폐지안이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 주요 개선안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원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 원구성 하면서부터 이제 자리 싸움 하면서 뭐 지방의회 이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러나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모두에 설명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국회와 빗대서 이제 지방의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는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소위 급이 되시는 분들이 가서 하는데도 지금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거기 국회 해산하라는 얘기는 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방의회는 우리가 이제 30년 만에 부활이 됐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민선자치 20년이 됐는데 20년이면은 우리가 사람 나이로 따져도 이제 막 대학 들어가든지 재수생이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패싸움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 사고도 치고 또 그래서 이제 부모의 그 지도하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호하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나 그런 체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실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방자치제도는 더 공고히 다져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의회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실수를 통해서 자꾸만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지방의회 폐지안을 그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 내놨는데 이것은 정말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사실은 그 이 주민 수가 많게는 뭐 한 10여 배 정도, 수십 배 정도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사실 이런 게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없애고 더 큰 단위에서 지방자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방자치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오히려 그래서 아예 지방자치를 폐지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와도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 문제를 끄집어낼 때마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원들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미비하다. 이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국회의원들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는 거죠? 그렇기도 1인당. 그렇기도 하고 그 의원 1인당 그 보좌 인력들이 예. 뭐 6명, 8명씩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자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저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은 저는 그 특히 이제 특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주요 골자인데,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 체제 자체가 강시장 약의회 구조거든요. 그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무지하게 큰데 의회의 권한 자체는 예산으로 보면 한 뭐 1%, 2% 정도, 그러니까 뭐 99대 1, 98대 2 그런 정도밖에 상황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강시장 약의회 구조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황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최호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지금 우리 서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서구의 의원 20명, 주민 50만, 그러면 1인당 2만 5천 명이거든요. 의원 1인당. 지방자치가 절대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보면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겠다. 지금 이제 그 제주특별자치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잖아요. 법정 행정구역,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상 이제 구역인데,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가 주민자치회를 소위 주민들이 그 회의 위원들을 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하면은 정말로 그 작은 단위의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데 동장이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위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임명 그런 그
소위 얘기해서 기초의회를 폐지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작은 단위로 가야 된다.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만약에 특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했을 경우에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전체 인구 중에 한 45%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45%에 되는 사람들의 주민 대표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다. 특광역시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 대표성이 왜곡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나 그런 원리에도 그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론적인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는가? 네. 지방자치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노차에 걸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회 존재에 관한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쳐서 아까 발전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필요하다, 최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정리를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과 제도, 또 의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권자의 시민의식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네. 지방의 존재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것도 교과서 얘기지만.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민의 대표 기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도는 사실은 모든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인구가 적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인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서구 같은 경우는 50만인데 의원 1인당 맞는 것이 2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2만 5천 명의 뜻을 받아서 그 의원이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정말 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하거든요. 그냥 물 쓰듯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방의회, 또 누가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조심하고 또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방의회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그 특광역시의 이 구단위에 지금 그 지방의회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문처장 얘기한 대로 50만 명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그걸 전행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저는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 저희가 존재 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런 존재 이유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인 뒷받침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의 행태에 관해서 저희가 나무랄 끝나무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그렇죠. 텐데, 예. 지금 저희가 포커스가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비된 법이나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너만 잘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92년, 93년에 의회가 먼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95년에 그 자치단체장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과연 그 국민들과 지역민들과 과연 합의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냐라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제대로 된 어떤 주민들과의 합의나 그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 하향식으로 꽂아 넣듯이 그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권한과 재정을 주지도 않았거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를 해라, 니네끼리 자치를 해봐라 라고 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심하게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라는 굉장히 우리가 직접 그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면서 이걸 과연 소꿉장난 수준으로 전락을 시킨 게 중앙정부의 책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도 역시 비슷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이처럼 이제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거죠. 지방의원들은 예를 들면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최우택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서구의 의원 1인당 2만 5천 명의 주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고, 임기 4년 동안에 하루에 한 17, 8명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실제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그 지방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려면은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주민들의 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중심으로 가는 거죠. 특정 단체의 어떤 그 해결사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게 현재의 그런 지방자치의 구조인 거죠. 이런 제도적인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야 이게 문제 있으니까 요거 아예 없애자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발상 자체가 민주적 발상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는 그 분권을 실현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분권이 더 나아가면 균형 발전이 되는 거고 하잖아요. 근데 분권과 균형 발전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되고 있냐? 지방은 고사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과밀화 터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나 그런 것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런 지방의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저희가 지금 기초지자체의 구성부터 예. 이제 의회 폐지까지 한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근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문창기 처장처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한번 정리하신다면 네. 그것을 폐지가 옳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논거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폐지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제 그 의원들의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왜 우리 돈 주고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지만 좋은 얘기는 안 써요. 항상 안 좋은 것만 쓰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나쁜 사람들, 나쁜 것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지방의회를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예산을 세이브하고 그동안에 정말 불합리하게 집행됐던 이런 것 정책들을 사실은 이 제한하고 조금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지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이 뭐 원구성 과정 속에서 파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이 큰 문제라고 그분들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를 존속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정말 기본적으로 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 또 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충실을 해서 이것을 접근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제 지방자치를 흔히 얘기할 때 저희가 당위성 또 효율성 뭐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근데 예. 지방자치는 효율성은 아니죠. 아니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효율성을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폐지론자들의 주된 주장이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낭비 요인이 심하다.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학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한테 여쭤봤어요. 지방자치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지방자치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하고 그래도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여야 정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던 거지
지방자치를 해갖고 변화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혹시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갔을 때 좀 변화된 게 뭐가 없던가요? 그랬더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랬더니 그거야 위에서 잘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잘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걸 바꾼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실은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지방자치 수준에서 그렇죠. 이것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언론만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문 처장 얘기한 대로 의원들이 사람 많이 모였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주로 낮에는 생업에 바쁘니까 밤에 이제 무슨 뭐 단체나 모임이나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의원이 배지 달고 맨날 술만 처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세금 가지고. 세금 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그것도 하나의 의정 활동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만 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 자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편익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다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항상 어떤 사례의 이면에는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또 거기에 외부 환경으로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또 본인의 이제 행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방자치를 폐지하자 아니면 이런 정도로 존속하자. 누구 말로는 뭐 숨만 깔딱깔딱 쉬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경쟁자나 새끼호랑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한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제대로 입법 행위가 없으니까 그냥 어설픈 상태에서 지방 자치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우리 그 지방자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왜곡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정당공천제 폐지 한번 해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공천해주는 사람이 공천권자가 무섭죠. 왜냐하면 선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선거구제를 좀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를 선택하면은 또 얘기는 또 달라져요. 그런 이제 중선거구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보통 2명이나 3명을 뽑기 때문에 여당의 가번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야당의 가번을 받아도 거의 무조건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공천해주는 사람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정말 이 수족처럼 부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또 자기네들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문 처장이 얘기했지만은 91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다시 재부활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선시행 후 보완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을 했는데 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 측면도 봐도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재정자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이 계속 간섭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도 감면해주고 면세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중앙에서 지네가 뭐 이 국책사업 뭐 한다고 그러면서 특혜주면서 감세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번 감세가 되면 회복을 바로 이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인가 27%인가 그렇죠 지금요? 지금 뭐 구조적인 문제 있죠. 재정 엄청나게 문제, 큽니다. 그다음에 조직 이제 인사 뭐 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 보통 하면서 이제 복지 정책들 많이 내세워요. 근데 그 복지 정책을 대통령이 내세웠으면은 당선이 되면 국가 예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 지방 예산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은 위에서 하고 밑에서 계속 그냥 아마 중구의회나 이런 데에서 예산 삭감한 사례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이 복지 사업과 복지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의 장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마저도 절름발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고 의원들이 실제 하고 있는 모습은 기대치에 훨씬 미달하다 보니까 또 눈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실은 뭐 통계적으로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 쓸데없는 간섭군 내지는 회방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의회가 뭐 나름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성년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뭔가 좀 성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비돼 있지만 그래서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 5개 자치구가 있고 5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구는 크게 뭐 갈등의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또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의회를 우리가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 미비된 제도의 틀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뭐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뭐 지적하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뭐 시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례의 재개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과 관련돼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하나 또 지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방의원의 권한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산 심의 의결권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 심의 의결을 얼마나 심의를 특히 얼마나 꼼꼼히 잘했느냐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민이 대부분 이제 뭐 지방 의원들의 조례 입법 발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적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다 내용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주고 그 의원이 대표 발의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평가를 하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초기에 부천시의 그 담배 자판기 금지 조례처럼 그런 어떤 지역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청주시의회의 그 정보공개법 관련 조례나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조례가 아닌 이상 좀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는 좀 우리가 이런 어떤 평가의 기준을 좀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정당 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 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사례를 보면 이제 지방의회조차도 어떤 정파적 갈등,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 전투 장소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주민복지나 주민의 안전에 관한 관심은 없어지고 자기들의 정파적 갈등이나 또 공천권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저희가 바꿔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들이 정당 공천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폐지하면 그런 그 집행부와의 갈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지방의회 평가 관련해서는 정말 유일하게 평가를 받지 않는 집단이 딱 두 군데입니다. 국회하고 의회입니다. 지방의회. 그러니까, 네,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의장단 선출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구의회에서 저보고 그걸 좀 선출하는 방식을 좀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회의 그 가장 그 문제의 시발점은 원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한번 틀어지면 그렇죠. 4년 동안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이제 연관이 돼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까지 그걸 껴서. 합리적으로 사실 선출하는 방법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왜 처음에 했던 것이 교황 선출 방식은 그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무장돼 있고 전문성이 확보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방의회 의원님들 우리 전과자가 얼마나 많고 지금 학력을 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정말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황 선출 방식은 이건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입후보 하고 나서 이제 선출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교황 선출 방식과 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전에 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그 표의 등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수당에 그죠? 다수당 의원 중에서 의장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장 근데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지금 정당 공천제 하는 하에서는 정당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추천하는 기준이 뭐냐면 최소한 재선 의원은 이사선 위조. 일정한 선수. 네, 그러니까 일정한 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선 정도 이상이면 의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재선 이상을 한 의원 그리고 의원들을 전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법 활동이라든지 아까 예산 심의 관련된 거, 시정 질의하고 또 행정 뭐 사무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상에 된 사람들의 의원들에 한해서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의정 활동 열심히 할 테고 또 의장을 하려면 최소한 중간 평균 이상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테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걸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휴강 많이 했습니다. 죄의식을 못 느꼈어요. 휴강을 하고도. 그냥 교수니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금 내고서 그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내 임의대로 휴강하고 그냥 지 볼일 보고 나가는 그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평가 한번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또 자기 또 성장할 수 있는 다짐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말씀 뭐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제도나 법은 고쳐야 되거든요. 예. 보완이 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아직은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의원 개개인의 행태에 저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최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를 더 하자면은 저는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지금 본회의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선출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이게 대표성에 과연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즉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도록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임위원회를 이게 배분을 하는 사람이 의장이에요. 그렇죠. 의장이 배분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을 그렇게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소위 얘기해서 일단은 이제 배분을 하는데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웬만하면 저기를 하잖아요. 이번 서구회처럼 뭐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그 상임위원회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의원들의 그 의사를 존중을 해서 크게 겹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장은 다수당이 이제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이 그 하는 거고, 뭐 부의장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소수당이 그 부의장을 하고, 상임위원장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게 하면은 보통 이제 보면은 그 독식의 문제가 다수당이 한석이라도 많은 본회의에서 보면은 하여튼 독식의 문제가 그 문제도 또 한번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제 그 개개인의 행태에 저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겹치는데, 어느 날 그 당적을 이쪽 정당 A 정당을 갖고 있다가 그 저 원구성 할 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B로 갑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비슷할 경우 한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다수당이 바뀌거든요. 이럴 경우 그 당적 변경을 이유 없이 한다든지 뭐 할 경우에는 뭐 무슨 의원의 그 권한 행사를 일부 제한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뭐 전문가들이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개인의 선택이니까 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장단 선출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다수당이냐 아니냐는 선거가 끝나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이동하기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당이 90%를 차지하고 야당이 10% 차지했는데 10% 차지한 데에 야당에게 부의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득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도 그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뽑으라고 그러면 절대 합리적으로 뽑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형태가. 그러니까 아예 그 득표 비율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1당에서 몇 %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 의장 뭐 상임위원회 뭐 한 2개, 3개 이걸 아예 시스템적으로 표의 득표에 따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득표율에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뭐 그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그 디트뉴스 앞에 중구청이 있어서 프랭크도 걸려 있는데 주요 내용이 중구에서 중점 시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 뿌리 축제의 예산 삭감, 또 도시 재생 사업의 예산 삭감,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삭감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구 의회 구성은 다수당이 청장에 속한 정당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원구성 과정에서 또 중구에도 서구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묻혔지. 예. 보통 원구성 때 그 정도 말이 나왔으면은 그 언론에 많이 회자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뭐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에 계속 그 여야 간에 그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이 요번에 예결위 구성과 관련돼서 야당 의원들이 그 문제 제기하면서 아예 그 등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이게 이제 정당을 갖고 있는데 그 이 여당 의원들이 정당이 다른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이렇게 뭐 앞에는 지방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지방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한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 때문만은 굳이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도덕성인데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어린이집 냉난방비까지도 삭감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열악하다고 한다면 자기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 편성도 좀 삭감을 한다든지 아예 편성을 안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뭐 자기들 건 안 건들고 이제 재정 악화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예산은 삭감을 했다 뭐 이런 비난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리스카넨이 얘기하는 이제 관료 예산 극대화 이론인데요. 뭐냐면은 관료들은 그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쓴 겁니다. 이거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소위 정당 공천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또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물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장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 얘기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 기사를 보니까 효문화 뿌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지금 하반기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10월 달에 하나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 예산부터 편성을 하느냐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오면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지방의회 곧 없어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이것도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방 자치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내주고, 그렇죠? 또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또 충실하게 내주고, 그 해당되는 그 사업과 해당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또 목소리를 충분히 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다듬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의회가 완전히 나쁘다, 예, 또 어디가 뭐 완전히 나쁘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저는 오히려 문제만 더 발생하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의회 무용론이 자꾸 예. 등장을 하고 힘을 받게 되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합쳐서 이제 기초의 의결 전행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재결을 할 때는 더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그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뭐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다시 한 번만. 재의 예. 이제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조례안이 됐든 예.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 혹은 다른 의결을 했다. 그럴 예.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할 제도. 수 현재 있죠. 예. 현행법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은 이제 제가 조금 과문해서 그런지 아직 재의결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회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또 예산의 문제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생활정치, 생활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국회든 다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치가 그 안에 있냐 없냐인 거죠. 근데 기초의회를 보면은 저는 이제 파행이나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의원들 간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대화, 토론, 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얻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가 없다. 기초의회 내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느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보면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정치적이라는 것을 개념 정의를 좀 한다면 서로 대화하고 그렇죠. 소통하는 모습이 없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의회를 통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의회에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중구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야 간에 또 그리고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민간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그 학부모들, 그리고 효부나 뿌리축제와 관련돼서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좀 의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질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치 않나. 근데 이제 지방의회 수준에서 이제 정치를 요구하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공천권자가 위에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 서구에 이 갈등 사례가 있을 때 그 공천권자들하고 수차례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그럼 그랬는데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그렇죠. 현직 의원 예,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지방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결정을 스스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회가 있죠. 예, 조정권자들이 있죠. 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구에 모르긴 몰라도 그런 개연성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회의 문제를 이게 캐고 들어가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여하튼 지금은 이제 정당 공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공천 시스템에도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공천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을 하라는 게 공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내 수족을 그 어떤 합리적인 표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수족이라기보다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 뭐 예. 이렇게. 음을 소위 얘기해서 그 어떤 그 합법적으로 포장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천 주는 그런 걸로 전락을 한 게 또 진짜 심각한, 저는 그것도 진짜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문제의 한 70-80%는 잘못된 그런 공천 시스템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도 그러니까 생각을 공천을 해보고요.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대로만 그렇죠. 행사하는 게 정당 정치라는 게 책임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천을 해놨으면 그 공천하신 분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공천권자든 그 공천을 받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문제죠. 네, 그래서 예, 내가 이제 또 그때 책임은 안 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에 분들한테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정당 공천 왜 했습니까? 예. 책임 안 질 것 같으면 왜 했습니까? 우리는 지방의회 개입하기 싫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자기네들은 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불리하면 말씀이죠. 알아서 해라. 그렇죠. 달면 삼키고 예, 맞아요. 전형적인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나마 법률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또 아직은 그 주민의식이나 의원 자신들의 행태가 기대치만큼 올라와 있지 못한데 여러 가지 더 다른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다. 왜곡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회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 후에 공천의 문제도 있는 거다. 또 시민의식도 한몫 거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양비론적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이 되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지방의회 개선안이라고 할까요?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한 1분 이내로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우리 처장님이 먼저 좀 해주시면. 예, 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민들이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회수하는 게 용이하도록 지금보다 만들어야 되고, 또 더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서 진짜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자치, 생활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정당 공천제 우선은 좀 저희가 뭐 폐지하든지 유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지방의회 문제 80%는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누구를 보고 일을 하겠어요? 자치단체장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의회 시스템화에서는, 인사 시스템화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저는 꼭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산제 지금 도입 뭐 거의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 좀 잘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지방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한 이후에 그 제도를 도입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재정 파산제가 결국에는 뭐 외국과 같이 완전히 파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고 정말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치단체가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져가서 그걸 다시 회생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좀 더 강하게 정말 파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으로 가야지만이 지방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일본 유바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공무원들도 자기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아마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는 행정을 벌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아니면 도둑질을 해나갈 사람인가 반드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거 문화도 바뀌고 지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재정 파산제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근 대전광역시 중부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촉발된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올 한 해 다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희망과 그리고 보람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